여러분들 만나서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그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네. 그동안에 제가 5차원 전면 교육에 대한 아주 기본적인 이야기를 드렸고요. 오늘 이 시간에는 체력에 관한 이야기를 좀 드리려고 합니다. 체력하면은 어떻게 우리 몸을 건강하게 해서 우리의 주어진 아주 삶을 활기차게 사느냐 하는 문제를 좀 이야기했으면 좋겠어요. 하지만 또 그동안에 여러분들 제가 강의한 걸 잊어버릴 수도 있으니까 제가 한번 그동안에 배운 것들을 한번 잠시 복습을 하고 우리가 새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죠. 제가 여태까지 드린 말씀의 아주 가장 중요한 그 키포인트는요. 우리가 한 번밖에 하는 인생을 어떻게 성공적으로 살 것인가 하는 그런 문제들을 다뤘습니다. 인생을 성공적으로 살아야 되겠다는 얘기 많이 하지만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면 성공적으로 사느냐 이렇게 물어보면요. 그걸 대답하기가 참 어려워요. 하지만 제가 이 시간을 통해서 인생을 성공적으로 살기 위해서는 5가지 요소를 우리가 잘 개발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는 지력이었어요. 지력이라는 건 여러분들 아시는 대로 우리가 갖고 있는 이 두뇌를 잘 개발해서 지적인 힘을 키워야지 이 세상을 잘 살아가는 거거든요. 하지만 지력만 갖고는 안 돼요. 심력이 또 강해야 됩니다. 우리가 아무리 공부를 잘하고 그러더라도요, 자신감이 떨어지고 의지가 꺾이면 그 사람은 인생을 성공시킬 수 없거든요.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이제 지력과 심력에 관한 얘기를 드렸고요.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는 얘기는 체력이에요. 하지만 우리가 지력도 뛰어나고 또 심력이 또 이렇게 많이 이렇게 개발됐더라도 우리 몸이 아파서 병원에 누워버리면은 어떤 일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건강함을 잘 지키는 것 굉장히 필요합니다. 이제 다음 시간들을 통해서 얘기 드리겠지만, 4번째는 자기 관리 능력이고요. 5번째는, 인간관계, 어떤 인간관계를 갖느냐,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요렇게 우리가 이제 5가지 요소를 잘 키워서 훈련하는 것이 우리 5차원 전면 교육인데요. 기본적으로 이 의미는 좀 설명을 드릴게요. 왜 이 5가지 힘이 필요하냐면요. 우리의 인생을 성공시키기 위해서는 첫째요. 참과 거짓이 이렇게 혼재되어 있는 이 세상에서 어떤 쪽으로 우리가 그 방향을 잡아야 됩니까? 거짓된 대로 방향 잡을 수는 없잖아요. 예를 들어서 거짓된 것에 우리가 한번 사로잡히면요. 아무리 노력하더라도 그 사람은 인생을 성공시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우리 인간을 물통이라고 그런다면요. 이 안에다가 뭘 넣어야 되냐면요. 참된 걸 넣은 사람이 인생을 성공시키는 거예요. 여기다 거짓말만 계속 넣으면 어떻게 돼요? 인생은 망한다고요. 그런데 이 세상에는 참과 거짓이 다 섞여 있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참된 것만 넣을 수 있습니까? 그 방법은 뭐냐면요. 바른 지력을 가져야 돼요. 지력은 학교에서 성적 높은 것 갖고만 안 돼요. 진정한 지력은 뭐냐면요. 참하고 거짓이 왔을 때 그것을 구별할 수 있는 능력이 바른 지력이거든요. 근데 여태까지 우리 교육에 보면은 성적은 높았지 이게 참인지 거짓을 구별할 수 있는 능력이 없으니까 공부를 잘해도 거짓에 빠져서 인생을 실패시킨 사람이 많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5차원 전면 교육에서는 바로 참과 거짓을 구별할 수 있는 능력인 지력을 이제 지난 시간에 좀 훈련했습니다. 하지만요, 잘 보세요. 내 속에 참된 것을 집어넣었어요. 그랬다고 해서 참된 사람이 되는 건 아니잖아요. 어떤 사람은요, 좋은 얘기는 많이 알고 그런 얘기는 많이 하더라도 실제로 그렇게 살아가진 않는 사람이 많이 있어요. 왜 그러냐면 참된 것이 내 안에 들어오더라도 이것이 내 내적으로 내면화가 돼야 돼요. 내 것이 돼야지. 그렇지 않으면 뭐예요? 말만 그렇게 참된 얘기를 하는 거지 실제적으로는 잘못된 방향으로 갈 수가 있다고요. 그래서 나한테 온 지식, 참된 지식을 내면화할 수 있는 능력이 바로 심력이에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도 우리가 이렇게 해서 심력까지 훈련을 했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이요, 참된 지식을 얻고 그 지식을 통해서 잘 내면화를 했어요. 그래서 내게 됐어요. 하지만 그것이 어떻게 돼요? 실행돼야지만 가치가 있는 거 아니에요? 내 안에 좋은 걸 많이 갖더라도 그것이 실행되지 않으면 안 되죠. 근데 무엇이 실행되려면 결국 뭘 갖고 실행을 해야 됩니까? 몸을 갖고 해야 돼요. 그래서 몸을 얼만큼 잘 관리하고 건강하게 할 수 있냐가 우리 인생을 성공시키냐 못하냐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해요. 여러분들 우리 고3 주부들이 있는지 모르겠는데요. 고3 학생들이 고3 돼가지고 이제 마무리를 잘 져서 대학을 가기 위해서 노력하잖아요. 그때 해야 될 일이 많이 있지만
건강 관리가 잘못된다든가 몸에 대한 관리가 잘못되면요 절대 성공할 수가 없어요. 저도 고3 이제 학생들을 우리 아이들이 이제 다 고3 지나서 지금 대학교를 가고 있지만요. 어떨 때 보면 너무 안타까운 상황이 생겨요. 12년 동안에 초, 중고 열심히 공부를 했는데요. 수능고사 보기 전날 감기 걸려버리는 경우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많이 있어요. 퍼센트를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아이들은요. 자기가 12년 이상 그 자기 어떻게 보면 전생애를 준비한 것을 한 번 아픈 것 때문에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실패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인생에 여러 가지 중요한 일이 있지만 우리 몸을 어떻게 관리하느냐에 따라서 성공시킬 수 있고 실패시킬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몸을 관리한다는 게 참 중요하다는 건 누구나 알죠. 그것이 단순히 우리 개인적으로 몸의 관리가 개인적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얼마 전에 우리나라 그 신문에도 한번 난 적이 있는데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렇게 아프기 때문에 건강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손해보는 게 있어요. 예를 들어서 회사에 어떤 사람이 감기에 걸려서 못 나왔다 그러면 그만큼 어떻게 돼요? 회사에 손해를 끼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1년 동안에 건강 때문에 손해 끼치는 금액이 얼마 정도 되는가 살펴봤더니요. 한 7조 원이 넘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건강화되는 것이 개인에게도 중요한 의미가 있지만 한 조직과 국가에도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건강은 다 중요하다 그래. 그렇잖아요. 근데 실제로 건강한 사람은 별로 없어요. 왜 그러냐면요. 우리나라의 학생들 중에 고3이 지나면은 이건 통계가 그렇게 나오는 것들입니다. 50% 이상 아이들이 척추병에 약간의 그 장애가 있대요. 그렇잖아요. 애들 자세가 다 깨져 있고 공부하느라고 이 몸이 망가지잖아요. 그 다음에 약간씩의 노이로제 증세가 있대요. 그건 이해되죠? 얼마나 그 입시 때문에 아이들이 어려워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 사회 진출해도 그런 체력의 약함이 결국은 자기의 인생을 성공시키는데 상당한 문제를 일으킨단 말이에요. 그리고요, 어떤 어처구니 없는 일이 생기냐면요. 성적을 올리기 위해서 체육 시간에 열심히 해요. 그래서 체육 성적은 높아요. 그래도 건강하지 못한 사람이 생긴다는 거 이해됩니까? 안 됩니까? 많이 있어요. 체육 성적은 높은데 빌빌거리는 아이들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말뿐만 아니라 진짜 우리의 삶을 성공시키기 위한 바른 건강을 갖고 또 바른 체력을 갖는 그런 우리가 방법을 곧 알아야 돼요. 그래서 오늘 이제 체력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요. 체력은 중요하게 이제 건강에 대한 얘기를 드리지만 궁극적으로 체력은 건강만 갖고는 안 돼요. 여러분들 건강한 몸을 갖고 못된 데 쓸 수 있어요? 없어요? 못된 일에도 쓸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건강함도 중요하지만 건강함과 아울러서 이것을 이 참된 데에 실행할 수 있는 능력까지 가는 것이 이제 체력이에요. 네, 그러니까 체력이라는 건 단순히 건강한 것이 아니라 몸을 건강하게 만들어서 우리의 참된 내재적인 것을 실행할 수 있는 데까지 가는 것을 체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그런 내용을 갖고 한번 같이 얘기를 나눠보죠. 자, 건강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건강하려면요, 어떤 사람은 이렇게 얘기해. 열심히 운동하면 된다고 생각해요. 근데 꼭 그렇진 않아요. 사람마다 열심히 운동을 해야 될 사람이 있고 열심히 운동하면 안 될 사람도 있어요. 그냥 워낙 체력이 약한 사람이 무리해서 열심히 일하면 어떻게 돼요? 운동하면 몸을 더 버릴 수 있어요. 제가 참 안타까운 예지만요. 저희 시대에 체력장이라는 게 있었어요. 혹시 들어보셨죠? 옛날에 우리 체력장? 근데 800m 달리기가 있었다고요. 그런데 그 800m 달리기 시합이 아니라 이제 그 측정을 하잖아요. 그러다가 여러분들 아시지만 가끔 너무 무리가 돼서 넘어지고 더 심한 경우 죽는 경우도 여러분들 신문에 본 적이 있잖아요. 그 아이에게는 열심히 운동한다는 게 그 아이의 몸을 어떻게 한 거예요? 대래 죽여버린 거잖아요. 그래서 열심히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적절한 운동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체력을 기르기 위해서는 열심히 운동을 한다가 아니라 적합하고 적절한 운동을 해야 돼요. 그럼 적합하고 적절한 운동, 효과적인 운동이 뭔가를 좀 살펴보죠. 그거는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어떻게 하면은요, 건강한가를 알기 전에요, 어떻게 하면 우리 몸이 망가지는가를 알아서 그것을 해소시켜주는 방법을 아는 것이 운동에는 아주 좋은 방법이에요. 어떤 사람이 건강이 망쳐지기 위해서는요, 두 가지 방법을 취하면 됩니다. 첫 번째는요, 몸의 구조를 찌그러뜨려 버리면 돼요. 여러분들 지금 이렇게 보니까 자세가
대체적으로 좋으신데요. 자세가 한번 이렇게 뒤틀어지잖아요. 그죠? 허리가 굽는다든가 이렇게 허리가 옆으로 뒤틀린다고 하면은요. 그런 자세가 한번 찌그러지고 이렇게 망쳐진 것이 계속 몸을 어떻게 돼요? 더 나쁘게 해가지고 그 사람은 건강을 잃어요. 근데 제가 이제 이런 얘기를 하면서 제일 안타까운 것은 우리나라 사람들의 대다수의 자세가 어때요? 나쁘다고요. 저도 가만히 보면요. 저도 이제 운동을 좀 많이 한 편이에요. 그래서 상당히 제가 건강한 편임에도 불구하고 체형에 문제가 있어요. 보면 어느 쪽 어깨가 내려가 있습니까? 오른쪽이 내려가 있죠. 그 이유도 아시죠? 모르세요? 제가 학교 다닐 때 하도 무거운 가방을요. 오른쪽으로 계속 들고 다녔어요. 옛날에 우리 이렇게 미고 다니는 게 없었잖아요. 다 들고 다녔잖아요. 그 다음에 제가 또 어렸을 땐 키도 작아가지고 제가 가방을 들면 거의 땅에 이렇게 끌려갈 정도로 작았거든요. 그 무거운 걸 이렇게 들고 다니니까요. 결국은 이게 이렇게 뒤틀려져 버렸어요. 그 이유에요. 제가 이걸 제대로 교정하려고 노력했는데도 되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우리 몸이 뒤틀려 버리면 그것이 계속 몸을 나쁘게 해줘요. 또 한 가지가 있어요. 또 한 가지는 뭐냐면요. 인간의 몸이요. 독소가 침투되면 그것이 우리의 건강을 해쳐버려요. 여러분들 사람이요. 몇 살까지 보통 살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80, 70이요. 그런데 요즘 이렇게 그 과학자들 연구해 보면은 우리가 건강을 잘 유지하면 몇 살까지? 맞아. 120살. 막 얘기 잘 하시네. 한 120살 정도는 인간이 살 수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요즘 이제 유전공학을 연구하고 생명공학을 연구한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인간의 그 기본적인 수명인 120살까지를 살게 해줄 것인가 그걸 굉장히 지금 연구하고 있다고요. 그런데 실제 원리대로 보면요. 인간은 120살보다 훨씬 더 많이 살 수 있어요. 자, 봅시다. 여기 이제 제가 여기 우리 세포가 있는데 뭐가 이렇게 흠집이 탁 났어요. 그래서 여기가 상처가 났어요. 하지만 잘 간소하고 이렇게 보호하면은 여기가 어떻게 돼요? 세포가 다시 어떻게 돼요? 재생되잖아요. 그럼 그 원리대로 얘기하면은 인간은 노화되지 않고 어떨 수 있는 거예요? 계속 재생돼서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론적으로 보면 인간이 노화되지 않을 수 있어요. 근데 왜 노화되는가? 인간이 늙는 거에 대해서 과학자들이 잘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그동안에 연구하면서 알아낸 게 있어요. 그건 뭐냐면 인간이 이렇게 세포가 있잖아요. 근데 세포가 그냥 놔두면 계속 살 수 있어요. 또 부서지면 또 다시 어떻게 하면 돼요? 재생하면 돼요. 그런데 여기 뭐가 들어요? 독소. 독소라는 거 독한 성분에 독소가 들어오면요. 이 독소들이 세포를 만성병을 일으키게 해요. 그래서 노화돼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우리 인간이 이렇게 늙어지고 이렇게 몸이 자꾸 무너지는 이유 중에 첫 번째는 이 구조가 이렇게 뒤틀려서 그렇고 두 번째는 몸에 뭐가 들어와서 그래요. 독소가 들어오기 때문에 그래요. 그럼 건강해지는 방법 여러분들이 알겠죠? 어떻게 하면 건강해지겠어요? 두 가지예요. 뒤틀려졌던 몸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다시 교정하고 두 번째는 어떻게 돼요? 들어오는 독소를 막아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5차원 전면 교육에서 체력에 있어서 건강을 지키는 방법은 열심히 운동하는 게 아니라 지금 두 가지 요소를 하는 겁니다. 첫 번째는 뭐예요? 자세 뒤틀려졌던 거를 교정하고 두 번째는 독소가 들어오는 것을 막아주는 것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하시는 5가지 운동법을 제가 이렇게 여기서 소개해 드리려고 그래요. 지금부터 하는 이 5가지 운동법을 여러분들이 잘 익혀가지고 훈련하면은 이 2가지를 교정시켜 줄 수가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들이 갑자기 건강해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5가지 운동법이 뭔가를 간단히 설명드리고 제가 이 운동을 여러분들과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운동은요. 그러니까 3가지, 앞에 3가지 운동은 몸을 교정시키는 방법이고 뒤에 2가지 운동은 독소가 들어오는 것을 막아주는 운동이에요. 그럼 이제 맨 첫 번째 운동은 다 하는 거예요. 이 몸이 뒤틀려지는 데 있어서 가장 영향력을 미치는 게 뭐냐면요. 이 척추예요. 그렇죠? 척추를 잘 교정하는 방법들을 배워야 돼요. 지금 이제 한국 사람들, 뭐 이렇게 학생들 경우에요. 공부를 하다 보니까요. 지금 여러분들, 이렇게 방송도 듣고 그러시려니까 아주 자세를 잘 하려고 참 애 많이 쓰시는데, 이렇게
이렇게 허리 이렇게 곧게 쓰잖아요. 그렇지만 실제로 집에서 편하게 앉으면 이렇게 앉아 있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어떻게 해요? 편하게 이렇게 하고 앉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앉잖아요. 그렇죠? 한번 우리 편안하게 앉아보세요. 이렇게. 좀 이렇게 힘 빼고 이렇게 앉으면요. 편하긴 한데 문제가 생겨요. 이게 척추가 이렇게 몸을 이렇게 휘고 있으면요. 윗몸이 내장을 압박하죠. 여러분들 내장이요. 이따 이제는 네 번째 운동에서 내장에 대한 여러분들이 좀 공부를 할 건데요. 내장이 우리 온몸을 건강하게 하는데 가장 중요한 건데요. 이 내장을요. 윗몸으로 확 눌러서 찌그러뜨리고 사는 거예요. 자세가 나쁘다는 거죠. 여러분들 내장을 찌그러뜨리고 살면서 건강해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건강할 수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렇게 피고 살아야 돼요. 여러분들 이렇게 한번 다시 이렇게 쭉 펴보세요. 자, 이렇게 피고 사는 삶하고 내장을 찌그러뜨리려고 이렇게 편하게 사는 삶하고요. 이건 완전히 다르단 말이에요. 그래서 척추를 피는 운동을 통해서 우리의 이 압박됐던 내장을 펴주고 또 척추가 여러분들 잘 아시는 대로 신경계에 다 연결돼 있고 그런 부분들을 다 펴줄 수만 있다 그러면은 아주 상당한 부분의 건강을 회복할 수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우리 아이들도 그렇더라고요. 공부할 때 너무너무 지겹잖아요. 그러니까 척추를 탁 펴고 이렇게 공부하는 애들 있을까 없을까요? 없어요. 극단적으로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책상 저 뒤에다 놓고요. 우리 애들도 그러더라고요. 이렇게 놓고요. 멀리다 놓고 아주 지겨워서 막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는 애들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러면 척추가 지금 무너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 부모들은요. 뭐 나도 부모니까 누구 비난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부모들은요. 몸이 깨지건 말건 수학 문제만 풀면 그 모습이 어떻게 보이는 거예요? 아름답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아이가 공부만 하면 이 척추가 다 깨지건 말건 그걸 그냥 놔둔다고요. 그럼 아이들이 수학 문제 몇 개 풀 수 있더라도 몸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망가지는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들 수학 문제 한두 문제 푸는 것도 중요한 거지만 몸이 망가지는 건 더 문제가 있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아이들이 수학 한두 문제 못 풀더라도 어떻게 하는 게 더 좋아요? 자세를 바르게 해주고 그 몸을 바르게 유지할 수 있도록 키워주는 것이 그 일생을 통해서 걔네들을 삶을 성공시키는 더 좋은 방법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 아이들의 이 자세가 깨지고 구조가 깨지는 거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도와주셔야 되고 문제는 우리도 그래야 된단 말이에요. 우리도 방송 때만 이렇게 앉아있는 게 아니라 평소에도 바른 자세로 앉는 그런 훈련들을 해야 돼요. 그래서 첫 번째는 척추를 펴주는 운동을 해야 됩니다. 두 번째는 관절이 부드러워야 돼요. 관절이. 우리나라 사람들이 병원에 가서 이제 돈도 쓰고 약을 많이 사 먹잖아요. 여러분들 한국 사람들이 가장 문제가 있어서 많이 사 먹는 약 중에 종류가 여러 가지 있는데 어떤 약들을 많이 사 먹을 것 같아요? 어떻게 하셨어요? 보니까는 이렇게 그 머리를 싹 돌려서 관절 얘기가 나오니까 관절염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맞아요. 거짓말이 아니에요. 우리나라 사람들 위장병 약 많이 사 먹잖아요. 그런 종류 중에 가장 많이 사 먹는 약 중에 하나가 관절염 약이에요. 그러니까 관절이 나쁘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관절이 한번 이렇게 나빠져 버리면 그 고통은 굉장히 심해요. 왜냐하면 관절을 통해서 모든 이 순환계의 흐름들이 이렇게 움직이는 거고 그래서 이 관절이 부드러워야 돼요. 그래서 관절이 다 부드럽게 만들어면 몸의 구조가 좋아질 뿐만 아니라 건강이 아주 급격히 증진돼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운동을 별로 안 하는 사람들이 관절에 문제가 있어요. 혹시 여러분들 어느 정도 몸이 부드러운가 제가 여기서 한번 시험을 해볼게요. 여기 통과가 됐으면 좋겠는데 아주 쉬운 방법이에요. 저 한번 따라해 보세요. 두 손을요 이렇게 한번 엮어보세요. 이렇게. 자, 이렇게 엮는 게 아니라 이렇게 거꾸로 해서 이렇게 엮어보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 몸 앞쪽으로 잡아당겼다 저 바깥쪽으로 쭉 해보세요. 쭉. 그런 사람 뭐예요? 네. 자, 됐습니다. 여성분은 그래도 많이 부드럽군요. 잘 되는데 지금 안 되는 분도 있고요. 남성들 해보면요. 보통 어디까지 가냐면요. 여기까지 하는 경우가 있고 우리 학생들도 이게 못 넘어가는 애들이 굉장히 많아요. 혹시요. 손을요. 이 등에다 이렇게 양쪽을 해서 손끝이 이렇게 닿나 안 닿나 한번 보세요. 네. 뭐 옷이 불편한 분 안 해도 되고. 네. 어떤 경우에 안 닿아가지고 이런 경우가 많아요. 그럼요. 거꾸로 한번 해보세요. 거꾸로. 거꾸로 하면 안 될 거요? 네. 네. 거의 안 되는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그렇죠? 네. 그래서 지금 제가 이렇게 몇 가지 테스트 해본 경우는 우리가 관절이 부드럽게 움직이면은요. 이것도 잘 펴줄 수 있고 이것도 다 닿고 그럴 수 있는데 이게 왜 안 닿을까요? 안 닿는 이유가 뭘까요?
하도 관절 운동을 안 해서 관절들이 다 굳어져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럼 여러분들 건강을 유지하기 어렵단 말이에요. 그래서 관절을 부드럽게 하는 운동들을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세 번째요. 세 번째는 아주 이게 지금 중요한 건데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건강하기 위해서 운동을 하면요. 많은 사람들이 근육과 뼈, 그래서 그 도장 같은 데 가서 아령도 하고 뭐 여러 가지 운동을 통해서 이 근육을 키우는데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갖잖아요. 하지만 실제로 우리 건강에 영향을 더 미치는 거는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 감각기관이에요. 감각기관이면 뭐가 있을까요? 눈, 코, 귀, 입 뭐 이런 부분들이에요. 이런 부분들이 우리 건강에 훨씬 더 영향을 미쳐요. 예를 들어서요, 건강이 좋지 않은 사람들 중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 있잖아요. 귀에서 윙윙 소리나 뭐 이런 사람 있잖아요. 여러분들 귀에 소리 나가지고 어떻게 뭘 하겠어요? 어떤 사람이 피로하고 그러면 눈이 많이 아픈 거 알잖아요. 눈이 계속 아파서 그런 사람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축농증이나 이런 게 걸려가지고 매일 코가 막혀 있고 그러면 정신이 멍해지잖아요. 그러니까 머리가 좋고 상당한 부분에 이렇게 공부를 할 수 있는 아이들도요. 뭐 눈이 나빠진다든가 이런 게 되면은요 어떻게 돼요? 그것 때문에 집중하지 못하고 결국은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을 하지 못하는 거예요. 저희 아이 예였는데요. 우리 아이가 제가 어렸을 때 이렇게 키울 때요. 어렸을 때 상당히 이렇게 그 짜증을 좀 많이 내더라고요. 그래서 성격은 참 좋은 애인데 이렇게 짜증을 많이 내고 그래서 좀 이상했었어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는 어떤 거냐면요. 여러분들이 아래 눈썹 있잖아요. 아래 눈썹 중에 약간 안으로 이렇게 굽어진 거 아십니까? 그러니까 눈썹이 하나 안으로 이렇게 굽어진 건 별일 아니죠. 하지만 그건 별일 아니지만 그게 굽어져서 어디에 닿을까요? 눈에 닿는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것이 괴롭히는 거는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알고 나서 병원에 가봤더니요. 병원에서 어리기 때문에 아직 그거를 수술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마취를 하고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렸을 때 걔가 그것 때문에 상당한 부분에 많은 성격에도 힘들었다고요. 근데 나중에 그거를 수술해서 싹 빼놓으니까 어떻게 돼요? 그거 하나 뺐는데요. 얼마나 그 아이의 많은 면이 변화되는지 몰라요. 그 얘기는 뭐냐면요. 인간이 갖고 있는 아주 작은 부분의 몸이 인간에게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그런 걸 우리가 좀 잘 이해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눈 같은 것들도 잘 건강하게 만들고 귀, 코 이런 것들을 건강하게 할 수 있는 이 오관을 감각기관을 건강하게 만들어주면요. 그것 때문에 아주 우리 몸이 굉장히 건강해질 수 있는 어떤 기회를 만들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열심히 뛰고 그런 건 나쁜 게 아니에요. 좋은 일이죠. 하지만 좀 더 효과적인 일은 첫째 척추를 피고요. 그렇죠? 그 다음에 관절 어떻게 해요? 부드럽게 하고 또 무슨 운동을 하는 거예요? 눈, 코, 귀 같은 오관 운동을 하는 거예요. 이런 운동을 하면은요. 아주 짧은 시간 내에 급격하게 우리의 체력을 급상승시킬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거는 돈도 많이 드는 것도 아니고 시간도 많이 드는 것도 아니고 또 누구 어떤 사람만 특별히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고 모두가 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아주 효과적인 운동 방법이죠. 자, 이런 세 가지를 얘기 드렸는데 그 외에 몇 가지가 됐을까요? 두 가지가 있잖아요. 이 두 가지는 뭐라고 했죠? 독소가 들어오는 것을 침투하는 걸 막아주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 몸의 노화도 적게 되고 그걸 통해서 아주 우리 몸을 건강하게 지킬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럼 독소를 침투되는 걸 막으려면은 독소가 어디서 들어오는지를 알아야지 그걸 막을 거 아니에요. 독소가 들어오는 길은 두 가지 길이 있어요. 첫 번째 길은 음식물을 통해서. 음식을 우리가 먹었어요. 먹었는데 잘 소화시켰어요. 그러면은 독소가 없이 그냥 우리 몸을 다 빠져나가고 우리 영양분만 얻어서 어떻게 되냐면 건강하게 지낼 수 있어요. 그런데 사람의 몸이 그렇지 못해요, 요즘이요. 많이 약화돼서 먹어가지고 그걸 그대로 다 소화시키지 못해요. 그래서 변비가 걸리기도 하고 뭐 그런 것들이 많이 있잖아요. 방송에서 물어보기 뭐하지만 이 중에 변비 걸리신 분 속으로 손 들어보세요. 저 있는 분들 있죠? 그런데요, 크게 대답을 하셨는데 변비 있는 분들이요 빨리 고쳐야 돼요. 변비라는 건 뭐냐면요, 몸에 독이 들어있는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들 몸에다가 독약을 넣고 다니면서 우리가 어떻게 건강하겠어요? 그런데 변비가 있고 그런 것들이 불편해서뿐만 아니라 현실적으로 뭐예요? 우리에게 건강을 해친단 말이에요. 그리고 소화 안 되고 그런 부분들을 고치는 방법을 알아야 돼요. 그럼 어떻게 돼요? 약 먹고 그런 경우가 많이 있는데 그것보다 훨씬 더 좋은 방법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요, 내장을 자극하는 거예요.
내장을 자극시켜서 그거를 잘 활성화시키면요. 그것 때문에 이제 변비를 없앨 수가 있어요. 뭐 이따 조금 설명을 더 드리겠지만 간단히 얘기 드리자면 옛날에 어머니들이요. 아이가 배가 아프면은 내 손은 약손이다 하고 어떻게 해요? 배를 이렇게 문질러주면요. 기분상 낫는 게 아니라 진짜 어떻게 해요? 난다고요. 혹시 여러분들 설사가 나고 그럴 때 보면요. 윗배가 차죠. 왜 그러면 이 대장 부분이 이렇게 차대는 건 뭐가 잘 안 흐르는 거죠? 혈액이 잘 안 흐르는 거란 말이에요. 그때 그걸 잘 문질러줘서 따뜻하게 해주면 어떻게 돼요? 그런 것들이 낫잖아요. 그게 왜냐하면 내장을 잘 자극하면은 그 자극 때문에 내장이 활성화되고 그것 때문에 내장이 잘 움직여지면 어떻게 돼요? 소화도 잘 되고 배설도 잘하고 그럼으로써 독소를 침투를 해소시키고 아주 건강한 몸을 우리가 유지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내장에 대한 운동들을 할 줄 알아야 돼요. 마지막으로 이제 5번째 운동은 뭐냐면요. 독소의 침투의 두 번째예요. 두 번째 독소의 침투는 어디서 오냐면요. 몸에 피로물질이라는 게 있다는 거 들어본 적 있습니까? 여러분들 잠을 깊이 못 자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몸이 어떻게 해요? 만성 계속 피로하잖아요. 그게 왜 그러냐면 낮에 움직일 때요. 여기에 많은 그 물질들이 생겨요. 여러 가지 물질들이 생기는데 자는 동안에 그 물질들이 어떻게 돼요? 피로 물질들이 다 없어져야 돼요. 그런데 잠을 깊이 잠들지 못하면 그 피로 물질들이 어떻게 돼요? 그냥 남아 있어요. 근데 그 피로 물질이 독소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계속 쌓여가지고 결국 우리의 건강을 해쳐버리는 거예요. 그럼 이걸 막아버리는 방법은 뭘까요? 잠을 잘 자는 거예요. 잘 자는데 잠을 잘 잔다는 건 오래 잔다는 걸 얘기하지 않아요. 어떤 경우에 오래 자도 피곤할 때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오래 잔다고 되는 게 아니라 깊이 잠자야 돼요. 그러니까 숙면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렇게 잠에 대한 연구를 하는 사람 보면요. 우리 한 7, 8시간 잔다 그러잖아요. 근데 숙면하는 시간은 그렇게 길지 않아요. 그래서 이 숙면하는 방법을 배워야 돼요. 그래서 제가 이 몸을 건강하게 하는 5가지 방법은 첫째, 자세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바르게 만드는 거예요. 두 번째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몸을 부드럽게 만드는 거고, 세 번째는 뭐예요? 눈, 코, 귀 같은 감각기관을 튼튼하게 하는 거고, 네 번째부터 이제 독소 침투를 막는 것인데, 내장을 잘 훈련시켜서요, 자극시켜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내장이 활성화돼가지고 잘 배설해야 돼요. 그러니까 변비 같은 것들이 없도록 만들어야 돼요. 5번째는 깊이 자서, 많이 자서가 아니라요. 깊이 자서 짧은 시간에 모든 피로 물질을 없애고 몸을 활기차게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건강한 사람 아니겠어요? 네. 뭐 매일 뛰다가 축구하다 다리 부러지는 게 건강한 게 아니죠. 뭐 축구하다는 게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아주 우리의 몸을 밸런스를 맞출 수 있는 그런 운동들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럼 이 5가지 운동들에 대해서 여러분들 이해됐다고 그러면 이 5가지의 기본적인 훈련 방법들을 제가 알려드릴게요. 그래서 집에서 조금씩이라도 하시면 돼요. 저 같은 경우에는 좀 이런 표현 뭐죠? 무척이나 바쁘게 사는 사람입니다. 제가 월요일 날은 저 시골 가서 교장 노릇하고요. 화요일 날은 또 저 지방 또 가서 제가 2군데 이제 그 학교 교장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교장을 하고 또 목요일 날은 또 대학에 가서 총장 노릇을 하고 또 수요일 날은 제가 연구소 가서 원장 노릇하고 또 하루는 제가 빼서 여기저기 다니면서 이렇게 강연도 하고 그러니까는 피로를 풀 기회가 없을 것 같고 시간이 없어서 항상 제가 이렇게 피로해야 될 것처럼 보이지만 그렇지 않아요. 저는 지금 이 5가지 운동을 내 몸에 체질적으로 운동을 하기 때문에 어떤 때는 무리해서 피곤해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그것도 아니라면 그건 잘못된 거죠. 피곤해질 수 있어요. 하지만 내 몸을 계속 관리하면서 그것을 풀어가니까 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제가 아무리 이런 뭐 꿈을 갖고 어떤 일을 하려 하더라도 피로해지고 몸을 잘못 관리해서 넘어져 버리면요. 그냥 그건 한낱 꿈에 그치는 거지. 그 일을 내가 내 삶에서 절대 이룰 수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 운동하는 방법들을 제가 알려드릴 테니까 오늘 오신 분들은요. 이 5가지를 매일 해보세요. 한 5분 정도만. 매일 5분씩만 하면 여러분들 큰 건강들을 얻을 수 있을 거예요. 자, 처음에 뭘 한다 그랬죠? 척추를 피는 운동. 피는 운동들은 아주 간단해요. 여러분들 아시는 거 다 하면 돼요. 그죠? 한 예는요. 여러분들 이렇게 손을 이렇게 깍지를 껴보세요. 그래서 이것을 쭉 해서요. 저 머리 위까지 쭉 올려보세요.
부두두둑 소리가 날 때까지 척추를 한번 쭉 펴보세요. 쫙 펴보고 그다음에 서서히 한번 이렇게 내려보세요. 자, 졸음이 오던 게 좀 달아나지 않아요? 그런데요, 지금 해보니까요, 어떤 분 이렇게 하신 분이 있어요. 멋있게 착 해서 쫙 올리신 분이 있거든요. 근데 운동을 할 때는 빨리 하면 안 돼요. 네, 그렇게 빨리 하는 것들은 그렇게 효과가 좋지 않아요. 천천히 할수록 좋아요. 천천히 하는 운동이 더 힘든 거예요. 빨리 하기 쉽잖아요. 자, 다시 한번 천천히 올려봅니다. 자, 그냥 저 정도 따라서 속도로 해서 쭉 해가지고 천천히 쭉 올려서 쭉 올려서요. 척추를 쭉 펴보고요. 그 다음에 약간 멈추는 게 중요해요. 멈췄다가 내릴 때 어떻게 내요? 확 내리면 안 돼요. 어떻게 내릴까요? 내리는 것도 올린 것처럼 서서히 이렇게 내려주세요. 자, 이렇게 내리시고요. 그래서 척추를요, 이건 어떻게 하냐, 위로 이렇게 빼는 거죠. 그 다음에 어떤 운동이 있을까요? 척추를 뒤로 넘기는 방법이 있겠죠. 그런 거 아시잖아요? 그러면 척추가 이렇게 넘어가잖아요. 그 다음에 어떤 하는 방법이 있을까요? 앞으로 숙이는 방법. 운동 다 하시잖아요. 그죠? 또 한 가지 척추를 갖고 운동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뭐가 있을까요? 척추를, 그렇죠. 뒤트는 방법 있잖아요. 빨래를 짜듯이. 그 방법 중에 하나 알려드릴게요. 몸을요, 그냥 그대로 뒤로 이렇게 돌리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쭉, 지금도 보니까 확 돌린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안 돼요. 어떻게 돌려요? 서서히 돌리시라고. 서서히 돌려서 어디까지 돌릴까요? 자기 몸에 무리가 안 되는 데까지 돌리세요. 이렇게 뒤로. 그 다음에 서서히 펴주고요. 왜 그러냐면 빨리 하면은요, 자기의 무리 되는 데까지도 확 갈 수 있죠. 그렇게 절대 운동하면 안 돼요. 운동은 절대 내 몸에 견디기 어려운 대로 더 넘어가면 그 운동은 나한테 도움이 되는 게 아니라 거꾸로 어떻게 될까요? 내 몸을 해롭게 만들어요. 그래서 운동은 빨리 팍팍 하는 게 아니에요. 물론 그런 운동도 있겠지만 다시 한번 오른쪽으로 한번 같이 돌려봅니다. 천천히요. 잠깐 멈췄다가 이렇게 다시 이렇게 피고요. 됐습니다. 이제 지금 운동하는 기본적인 원리는 아시겠죠? 두 번째, 관절을 운동하는 방법은 아주 쉬워요. 관절을 운동하는 방법은 관절을 전부 어떻게 하면 돼요? 돌리면 돼요. 그렇죠? 이렇게 돌리면 되잖아요. 돌리는 것 중에 그래서 제가 하는 방법 중에 글자를 쓰게 만들어요. 예를 들어서 목 운동을 할 때 목을 이렇게 돌리는 방법도 있지만, 예를 들어서 이게 많이 이제 중국이나 그런 데 쓰는 건데요. 여러분들 이게 봉자예요. 그렇죠? 이게 한자 봉자인데요. 이게 어려우면 그냥 한글로 봉자도 돼요. 근데 좀 이게 쓸 수 있으면요. 이걸로 한번 써봅시다. 획수가 좀 복잡한 건데요. 한번 크게 목으로 봉자를 한번 써보자고요. 빨리 할 필요 없어요. 하고 점도 하나, 둘, 셋, 넷 찍고 뭐 이런 식으로 꼭 글자로 써야 된다는 건 아니에요. 글자 써 목을 돌릴 수도 있지만 어쨌든 우리가 관절 있는 건 전부 돌려줘야 돼요. 목, 그 다음에 어디 있어요? 손목. 아까 여기 관절은 어떻게 했어요? 이렇게 잡아서 쭉 펴줘서 관절했죠. 그럼 이쪽으로 해주려면 또 손을 바꿔서, 그렇죠? 바꿔서도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땡기죠. 그게 왜냐면 워낙 관절 안 쓰셔서 그래요. 근데 어깨 돌리는 것도 다 하실 거고, 그렇죠? 그 다음에 어디도 관절이 중요한 게 있을까요? 허리. 그렇죠. 허리 운동도 해야 되고. 또 어디 있을까요? 무릎. 그 다음에 발목. 그 다음에 어디 있을까요? 손가락, 발가락. 손가락, 발가락 운동도 이게 굉장히 중요한 관절 운동들이에요. 그래서 몸을 이렇게 쭉 관절을 푸는 운동을 하면은 여러분들이 아주 몸에 대한 어떤 그 활성화되는 걸 느낄 수 있을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눈, 코 같은 오간 운동은 별로 많이 안 해보셨잖아요. 그렇죠?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제가 이제 간단히 원리만 알려드릴게요. 원리는 간단해요. 그러니까 그 부분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자극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눈 운동을 할 때는요, 눈 주변에 뼈를 이렇게 눌러줘서 자극도 하고요. 그 다음에 눈을 움직이는 거예요. 눈을 위로 올렸다가 아래로 내렸다가 옆 봤다가 이쪽 봤다가 이쪽 봤다가 여기 봤다가 저쪽 봤다가 이렇게 봤다가 그래서 그다음에 눈을 이렇게 돌리기도 하고요. 그래서 눈 근육을 계속 움직여주는 훈련을 통해서요. 눈을 상당히 강화할 수 있어요. 귀 운동은 어떻게 하냐면요. 귀를 이렇게 마사지 해주면 돼요. 이렇게 가위처럼 만들어서 그렇죠? 귀에다 대고 이렇게 문질러 주는 거예요. 제가 중국에서요. 이제 이 운동을 저는 학교에 들어오면 학생들에게 이 지력, 심력, 체력을 다 가르치거든요. 어느 시간에 지력 시간 지나고 이제 체력 훈련을 했는데 어떤 여학생이 이제 숙제를 내줬어요. 가서 50번 문지르고 오라고요. 근데 그 다음에 와서 원 총장님, 저 귀에서 피 나요. 그러더라고요. 그냥 워낙 열심히 문지르다가 피가 날 정도에 있는데 그렇게는 하실 필요 없고요. 귀를 자극하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들 요즘 TV 같은 데 보면 많이 그런 것들 이제 나오는데요. 귀를 자극하면은 그것이 온 내장을 강화한다는 얘기 들어본 적 있어요?
네, 실제로 귀만 강화하는 것이 아니라 내장을 아주 튼튼하게 해요. 여러분들 위가 그 문제 있을 때 이렇게 손을 땄는데도 위가 났잖아요. 그렇지만 몸은 서로 다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귀를 자극하면은 귀만 좋아지는 게 내장도 강화되고, 그 다음에 잇몸을 강화하는 방법, 코를 문지르는 방법 통해서 오간을 다 이렇게 강화하는 운동을 통해서요, 이 감각기관을 강화시켜야 돼요. 여러분들 그래야지 실제로 건강하게 살 수 있어요. 왜냐하면요, 감각기관 한 군데가 다쳐져 몸 전체에 자극을 줘요. 눈 아프면은 눈만 아픈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전체를 못 하는 거고, 축농증 걸려가지고 코가 맹맹거리면 실제로 공부하기도 어려운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오간 운동을 하셔야 되고요. 이제 네 번째, 다섯 번째요. 우리 내장 운동 좀 설명드릴게요. 아까 배문지르기 얘기 드렸잖아요. 배문지르기를 지금 제가 하라는 대로요. 하루에 여러분들 믿거나 말거나인데, 특별한 경우, 이렇게 특별한 아주 다른 많은 그 이유가 있기 경우에 제가 배문지르기 이렇게 하면은요, 한 일주일에서 열흘 지나면은 웬만한 변비는 다 없어져요. 그럼 그럴 수밖에 없죠. 저하고 한번 해보자고요. 배문지르는 방법은요, 이렇게 네 손가락 정도, 이렇게 하나로 하면 이게 꼭 너무 자극이 심하잖아요. 그죠? 이렇게 평평하게 해서요, 이 배를요, 이렇게 꾹꾹 전 배를 이렇게 눌러주는 거예요. 이렇게 눌러서 이렇게 문질러 주는데, 이렇게 배를 문지르다 보면은 여러분들 몇 가지 그 느낌이 올 거예요. 아주 정상적인 사람은 아무 느낌이 없어요. 하지만 이렇게 좀 뭐가 이렇게 뭉쳐 있는 것처럼 느껴지는 사람도 있고, 좀 자극이 좀 이렇게 아픔, 통증 같은 거 느껴지는 사람도 있잖아요. 어떤 사람 아주 찬 부분도 있고. 그게 왜 그러냐? 활성화가 안 돼 있어서 그래요. 그거를 계속해서 풀어주잖아요. 이렇게 풀어주고 나면은 어떻게 되냐면 배가 꾸룩꾸룩 하면서 활성화되기 시작해요. 그런데 첫날에는 별거 아닌 것 같더라도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 하면요, 정말 여기서 활성화되는 현상들이 나타난다고요. 그래서 저한테 교육 이렇게 받으신 분 중에 변비 고친 분들은 수두룩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한번 이런 걸 통해서 여러분들 이렇게 몸을 좀 이렇게 강건하게 만드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 아시는 대로요, 약을 먹는 거 참 중요한 일이에요. 하지만 우리 몸에 일반적인 자연 치유력이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약을 먹는 게 약이 고쳐주는 게 아니라, 약을 먹으면 그것이 우리 몸을 건강하게 해서 면역 체계를 강하게 해줌으로써 우리 몸이 낫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우리 몸을 잘 활용하는 것이 건강에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제가 이제는 이거는 앞으로 상당한 시간에 강의를 할 거지만, 이 독소를 침투하는 걸 막는 또 하나의 방법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요, 음식 자체를 뭐가 없는 걸 먹어야 돼요. 독소가 없는 걸 먹는 방법을 또 배워야 돼요. 이건 오늘 이제 강의는 안 하겠지만 한 예를 들게요. 선진국 사람들이 성인병이 많이 걸리는 거 알죠? 고혈압, 당뇨, 그래요. 왜 그래요? 그들의 음식 자체가 육식 위주면서 화식, 그러니까는 불을 다 떼서 먹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음식으로 갔을 때는 실제로 그런 사람들 이렇게 그 혈액을 채취해 보면요, 혈액 내에 적혈구 같은 것들이 찌그러져 있어요. 혹시 그런 거 보신 적 있어요? 요즘 우리 TV 같은 데서도 이렇게 그런 거 방영하는 게 있던데요. 그 다음에 기름기 같은 것들이 번쩍번쩍 이렇게 떠다닌다고요. 실제로 여러분들도 우리 찍어보면 그래요. 그런데 실제로 그게 바로 좋지 않은 식생활에 그 독소 있는 걸 먹으니까 그렇잖아요. 거기다 술 먹죠, 담배 피죠. 그러니까 좋지 않은 건 다 집어넣잖아요. 그게 어디 가겠어요? 우리 몸을 망가뜨리는 데 쓰이는 거죠.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제거하는 방법들이 있는데, 그거는 오늘 시간에 다 다룰 수 없고, 다음에 음식에 관한 거는 제가 다음에 다룰 거예요. 마지막으로 숙면하는 방법, 깊이 잠자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자, 숙면하는 방법을 알려면요, 어떻게 하면 숙면 못하는가를 알면 돼요. 자기 전에요, 기분 나빠서 그냥 씩씩씩씩 거리면은 잠 잘까요? 못 잘까요? 못 자죠. 그렇죠. 그러려면 자기 전에 어떻게 해야 돼요? 마음을 평안하게 해야 된다는 게 중요하잖아요. 그 다음에 자기 전에요, 막 운동 같은 거 막 해가지고 그냥 몸이 이렇게 막 경직돼 있을 때 잠을 잘까요? 못 잘까요? 못 자요. 그래서 잠을 자려면은 우리 마음을 평정하게 하고 몸을 어떻게 돼요? 아주 긴장을 완화시켜야 돼요. 그런데 평정하게 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요, 뭐냐면 기분 나쁜 것만 없애는 거 갖고는 안 돼요. 기분 좋은 일도 없애야 돼요. 여러분들 소풍 가기 전날 잠 못 자는 경우 아시죠? 그러니까 기분 좋거나 나쁘거나 자기 전에 어떻게 돼요? 그런 걸 다 평정하게 하고, 두 번째는 몸의 긴장을 풀어야 돼요. 그래서 누워서 이렇게 몸을 이렇게 긴장을 풀 수 있잖아요. 힘을 빼는 거예요. 온몸에 힘을 빼서 긴장을 완화시키는 것들이 필요하거든요. 그런데 현실적으로
아주 인격적인 수양이 되기 전에는요, 기분 나쁜 일, 기뻤던 일을 쉽게 없앨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더 생각하면 더 좋아져. 더 좋아지고, 그래서 더 못 자고, 생각할수록 더 화가 나가지고, 막 소설 쓰잖아요. 뭐, 그냥, 그래가지고, 더 이렇게 악순환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좋은 인격을 갖추는 것 참 중요해요. 좋은 인격을 갖추면은 그런 걸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우리가 뭐 이렇게 좋은 인격 갖추기가 그렇게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좋은 방법 중에 하나가 깊은 심호흡을 하는 거예요. 나중에 이제 이런 것들도 깊이 배울 날이 있겠지만, 자기 이렇게 누워서요, 심호흡 아시죠? 깊이 숨을 깊이 들어줬다가 피고 또 깊이 들어줬다 내쉬고 이런 심호흡을 하면요. 심호흡한 다음에 사람들의 마음들이 어떻게 돼요? 이렇게 안정화돼요. 그렇게 하고 아직 우리가 인격적인 수양은 안 됐지만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 세상 일 중에서요. 화내서 되는 일도 없고요. 안 되는 일이요. 막 화내고 난리쳤다고 되는 일이 없고요. 안 될 일이 되는 일도 없고 될 일이 안 되는 경우도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은요 그런 걸 알고 인생에 있어서 여러 가지 좋거나 나쁜 일이 생겼을 때 그것을 평정심을 갖고서 이렇게 사는 방법들을 우리가 지혜롭게 하는 것이 필요해요. 어떻든 조금 이게 깊이까지 여러분들 알지 못했지만 이 5가지를 해나가는 거예요. 제가 이제 저는 어떻게 이런 것들을 하는가만 소개드리고 좀 오늘 시간 맞춰야 될 것 같은데요. 저는 아침에 일어나면요 그냥 침대에서 일어나지 않고 몸을 다 풀어요. 그러면 이제 관절 운동이 되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세수할 때 그냥 세수하는 게 아니라 눈, 코, 입 다 운동한단 말이에요. 그렇게 하고, 제가 이제는 사무실에서나 일할 때 쉬는 시간마다 뭘 할까요? 몸 펴기 운동을 다 한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자기 전에 누워서 그냥 앉아요. 저는 배문질르기를 한 2, 3분 해서 내장을 활성화하고 또 심호흡을 하고 내가 그동안 있었던 좋은 일, 나쁜 일 같은 거 다 이렇게 없애고 잠잔다고요. 저는 너무너무 깊이 잘 자요. 전 하루에 4시간 정도 자면은 별 문제 없어요. 오늘 제가 이 강의를 하기 위해서 대전에서 3시간 차를 타고 6시부터 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제가 피곤해 보입니까? 어저께 전 2시에 잤어요. 또 일이 있어서. 그게 왜 그러냐면요. 제 몸이 건강한 것이 아니라 피로가 오더라도 풀 수 있는 시스템을 갖고 사는 거죠. 그래서 진정한 건강이라는 것은 뭐냐면요. 바르고 부드럽고 오간이 튼튼하고 배설 잘해서 내장이 활성화되어 있고 그러면서 깊이 잠자서 짧은 시간에 피로를 풀고 이 세상을 아주 활기차게 사는 사람이 건강한 사람이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건강만 갖고는 안 돼요. 이 건강을 실제로 참된 곳에 쓸 수 있도록 실행할 수 있는 데까지 가는 것이 우리의 바른 체력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체력을 가진 사람은 인생을 분명하게 성공시킬 수 있어요. 오늘 여러분들 저하고 긴 시간 강의 들으라고 수고 많이 하셨고요. 전 여러분들에게 많은 도움이 됐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부터 혹시 질문이 있으면 제가 질문 몇 개 받고 여러분들하고 얘기를 나누도록 하죠. 예, 박사님 강의 잘 들었습니다. 저희 딸이 고2인데요. 시험 기간 되면 아파요. 보통 때는 그래도 건강한 편인데 시험 기간에 너무 아파서 안타까울 때가 너무 많아요. 어떻게 체력을 보강시키면 좋을까요? 어때 30대도 안 보이는데 고2 학생이 있어요? 지금 어머니가 얘기한 그런 얘기들이 상당히 그 집에만 있는 게 아니라 많은 집에 그런 게 있어요. 왜 그러냐면 몸이 아픈 것이 육체적인 어떤 그 아픔 때문에 오는 것이 아니라 또 하나가 뭐 있겠냐. 우리가 오는 스트레스 때문에 그래요. 근데 이 스트레스가 긴장감들이 왔을 때 그것이 단순히 그냥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 육체에 영향을 주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아이들은 체력을 강화해야지 되지만 또 뭐가 강화돼야 될까요? 마음의 힘이 강화되어 있어야 된다고요. 그러니까 어떤 일을 당하든지 담대하게 나갈 수 있는 그런 힘들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제가 5차원 전면 교육에서 우리가 체력만 공부하는 것이 아니라 그 전에 지력하고 심리학 이런 것을 공부했잖아요. 그 이유가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한 인간이 자신의 능력을 발휘하는 데는요, 한 가지만 갖고는 안 돼요. 실제로 체력을 강화하는 가장 좋은 방법 중에 하나는 지력이에요. 제가 아까 이 체력을 얘기하면서요, 단순히 운동을 여러분하고 같이 시작하지 않았죠. 그 운동을 하기 전에 뭘 했어요? 그 원리가 무엇이고 왜 그렇게 되는 걸 알려드렸잖아요. 여러분들 그런 걸 지적으로 알고 운동한 것과 그냥 단순히 운동한 것과 효과가 같을까요? 틀릴까요?
절대적으로 틀려요. 그러니까 진정한 건강은 어디서 오냐면 지력에서 오고요. 또 하나의 진정한 건강은 어디서 오냐? 심력에서 와요. 그래서 그 아이한테 단순히 운동시켜주는 것만 갖고는 안 되고요. 그 아이의 그 마음의 힘을 키우는 방법들을 훈련시켜줘야 돼요. 오늘은 이제 심력 시간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그 어떤 거라고는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저희 그 지난번에 했습니다. 지난번에 뭐냐면 3분 묵상이라고 그래서요. 어떤 사실이 있을 때 그걸 내재적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시험 보는데 매일 그 걱정하고 그럴 거 아니에요. 그거를 이렇게 안심하고 스트레스를 풀 수 있는 그런 훈련들을 통해서 그런 것들이 되면서 운동이 됐을 때 진짜 그런 걸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죠. 만약에 이런 학생이면요, 그건 문제도 안 돼요. 아, 시험 보면, 잘 보면 어떻고, 못 보면 어때? 그렇게 생각하는 애들은 스트레스 안 받아요. 근데 그 안 받는 방법 중 하나는요, 옆에서 좀 도와줘야 돼요. 누가 도와줘야 될까요? 잘 하시네. 스트레스 받는 중에는 선생님들, 우리 부모가 이렇게 스트레스를 주거든요. 근데 학교에서는 어쩔 수 없이 스트레스를 줄 수밖에 없어요. 선생님들이 그걸 해야 되잖아요. 그럼 누구라도 풀어줘야 돼요. 엄마라도 풀어줘야 돼요. 제가 한 예를 들면요. 엄마가요. 학교에서도 스트레스 받으면 또 스트레스 주는 거요. 그럼 병 준 데다 또 병 주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돼요? 걱정하지 마라. 네가 만약에 못해도 나는 너에 대해서 믿음이 있고 또 우리가 네가 공부를 잘하냐 못하냐에 따라서 너를 사랑하고 진짜 그 마음을 알려줘야 돼요. 그럼 아이들이 스트레스를 풀고요. 그것이 공부 못하는 대로 가지 않아요. 하든지 마음대로 해라. 그게 아니라 정말 네가 못하더라도 믿고 우리가 신뢰한다는 걸 알려줬을 때요. 아이들이 그 신뢰를 먹고 삽니다. 실제로 학생들은요. 격려를 먹고 살고요. 사랑을 먹고 사는 거예요. 아이들이 스트레스 받는 이유는 두 가지예요. 격려받지 못하고 사랑받지 못해서요. 그걸 이길 수 있는 힘이 내재적으로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식으로 좀 운동뿐만 아니라 옆에서 도와주면 좋을 것 같아요. 또 다른 분 있으세요? 네. 네, 인간은 120세까지 살 수 있다고 강의 들었는데요. 5가지 운동법 외에 120세까지 건강한 삶을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아니, 이 괴로운 세상을 그렇게 오래 살고 싶으세요? 네.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개인적으로요. 오래 살거나, 많이 살거나, 어쨌든, 짧거나 길거나 의미 있게 살고 가치 있게 살면 그것이 행복한 것이고, 아무리 오래 살아도 가치 없으면 그거는 정말 의미가 없겠죠. 하지만 가치 있는 삶이라면 건강하고 오래 사는 게 너무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오래 사는 방법 중에 가장 중요한 방법은요. 지금 알려드린 대로 운동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몸을 잘 지키는 방법이고요. 또 한 가지가 있어요. 아까 제가 얘기를 드렸는데 나중에 말씀드린다고 얘기했는데 음식물의 개선이 필요해요. 지금같이요. 이런 어떤 아주 그 육식이면서 화식, 불로 떼서 이렇게 먹는 그런 음식의 그 습관을 하는 한 오래 이렇게 건강을 유지하기는 참 어려워요. 왜 그러냐면요. 우리 음식물에는 영양소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다른 요소들이 있어요. 여러분들 뭐 무기물질도 있고 그런 거 들어있잖아요. 근데 엔자임, 효소 이런 거 들어보셨어요? 이런 것들이 들어있어서 그 엔자임 같은 게 몸에 들어와서 우리 몸을 아주 활성화시키는 거거든요. 근데 불을 떼면 어떻게 돼요? 엔자임이 다 파괴돼 버려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잘 유지시키는 그런 방법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이렇게 예고를 해드릴게요. 다음에 한번 적당한 시간에 제가 이 음식물에 대한 얘기를 드릴 시간이 있을 거예요. 그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건강하게 사는 그런 방법들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죠. 여러분들 좋은 질문 감사드리고요. 이상으로 체력에 대한 강의를 마치고요. 다음 시간에는 어떻게 우리가 갖고 있는 자기 관리 능력을 키우는가 하는 문제에 대해서 여러분들하고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